안녕하세요, 채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지금 여기 이 내용인데, 작년에 57만 명이 청약한 생숙 단지가 있습니다. 이 생숙이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이 생숙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분양을 하고 그 다음 인기도 엄청 많았었죠. 이 생숙이 피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실제 사실 확인이랑 그 다음 이 생숙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목 먼저 보시면 57만 명이 몰렸는데 어쩌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17억 마곡 생숙 반년새 3억 웃돈 반납이랍니다. 엄청나게 유명했었죠. 이 마곡 생숙이 우선 입지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인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생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대출 규제도 피해가고, 그 다음 주택수나 아니면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피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투자 상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거의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57만 명이 몰렸었는데, 실제 여기 단지가 어떻게 됐는지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의도에 직장을 둔 땡땡씨는 지난해 8월에 분양받은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숙 당첨 축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에 전매 제한이 없고 당첨만 되면 즉시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팔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묻지마 청약이죠. 묻지마 청약을 통해서 전용 면적 74를 분양받는데 성공을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가격이 3억 원 가량 빠졌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만 되면 초피를 받고 되팔 생각이었지만 아마 못 팔았나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수억 원 떨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생숙을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여기 영상에서 이 생숙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세 가지 집 중에 이 생숙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이유가 보시면 중도금 대출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죠. 근데 60%까지 대출이 나오고 대부분 무이자로 진행된다는 점이 상당히 큰 메리트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됨.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숙박시설이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주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각종 세금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도 없고 양도세 중과도 없고 뭐 재당첨 제한 뭐 거주요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약 통장도 필요 없었죠. 만 19세 이상이면 전부 다 가능했고, 네 번째, 바로 전매가 가능했었죠. 즉 여기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 추첨에다가 플러스 전매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초피라고 하죠. 이 초피를 노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초피에 팔 생각이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장점들만 보시면 절대 안 할 이유가 없죠. 너무나도 좋은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거의 주의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단 거죠. 아까 전에 마곡 르웨스트 거기도 가격을 보시면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변 시세 대비 정말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는 이 상품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숙박시설입니다. 주택, 거주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지 여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초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까지 했었죠.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주택 용도로 사용될 경우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신고해야 되고, 이제 개인이 또 하면 안 됩니다. 위탁 운영사에 맡겨야 되는데, 개인이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열이나 한 층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데 뭐 불가능하죠, 거의. 그래서 이렇게 위탁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뭐 관리 운영비냐 청소비 이런 거 빼고 한 50%에서 60% 정도 가져갈 텐데, 이 금액으로 수익이 날지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할 건데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그냥 강제 이행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중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잔금 치르면 되지 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여기 모집 공고문에 명확히 적어 놨었습니다. 향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하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월세를 계약자로 받아야 하는데 이제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변 월세 시세를 파악해서 이 대출 이자나 수익이 나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 결론은 뭐였냐면, 지금 이 생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계산해서 여기 입지 플러스 숙박시설로 돌려도 이제 본인한테 충분한 수익이 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분양한 생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아마 수익권을 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숙을 분양하면서 이익 보는 사람은 건설사, 중개사, 그 다음 초피에 파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낼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아니면 지금처럼 전부 다 독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경쟁률 한번 보시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거의 뭐 5,000대 1 정도 됐었는데, 자,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 전용 100타입이 18억, 전용 74타입이 거의 14억에서 17억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권 거래가 줄고 매도가도 최고 3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여기 단지에 지금 분양권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사에서 언급한 단지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상으로는 정말 좋은 위치죠. 우선 지하철 2개를 끼고 있고 여기 마곡지구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거의 뭐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실제 여기 나오고 있는 분양권 가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면적이 작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무피 조건에도 나오네요. 피가 뭐 한 200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인기 많았던 84타입이랑 88타입을 보시면 뭐 피가 한 7천, 8천, 매매가가 한 15억 초보 중반 정도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저층입니다. 고층 같은 경우는 13층, 이 정도는 16억 800, 피가 한 8천 정도 붙어 있네요. 평균적으로 피가 한 1억 정도 붙어 있는데, 지금 아까 뉴스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기존 분양가보다는 떨어진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매물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거래가 되느냐가 바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실제 여기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여기 주변 단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8에서 84타입이 거의 15억에서 17억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마곡 엠벨리 6단지 이쪽에 한번 가격을 보시면, 우선 여기 지금 84타입이죠. 최근 거래된 게 한 15억 선에서 거래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현재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16억에서 17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아파트 84타입이랑 여기 생숙 84타입이랑 다릅니다. 여기 생숙 84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로 치면 5구 타입이랑 비슷하게 가격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생숙의 아파트 가격을 매겨보면 대략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나와야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가격이 얼마였죠? 거의 15억에서 17억이었죠? 이게 아무리 신축이고 입지가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세로 따졌을 때는 우선 여기가 비싸다고 하고, 그럼 두 번째로 여기가 수익이 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려면 이 주변 숙박시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숙박시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바로 맞은편에 코드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인데 여기 가격이 대략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되죠. 지금 여기 객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면적이 아까 84 타입보다는 현저히 작겠죠. 같은 위치에서 면적이 작은 게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치고, 그래서 만약 숙박비를 뭐 한 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50만원씩 365일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 가격이 거의 1억 8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한 50%에서 60% 가져간다고 하니까 대략 50% 가져간다고 했을 때 한 9천만원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여기 분양가를 한 15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9천만원을 받게 되면 여기 수익률이 얼마냐면 대략 6%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 6% 정도 나오면 수익률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뭐였죠? 50만원에 365일 풀방이어야 이제 6%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 여기가 공실률 없이 365일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한번 잘 분석해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숙을 투자를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손해를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고 분양 당시 장점으로 부각됐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는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출 규제도 계속 심하고, 왜냐하면 DSR 40%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년 6월부터는 이거보다 더 강한 대출 규제가 또 시작되죠.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금리도 지금 최근에 또 올랐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확실히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기 생숙처럼 약간 특이한 상품, 그러니까 특이한 부동산 상품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